반갑습니다. 사백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어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집어등 만들기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만들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집어등 만들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집어등의 밝기겠죠. 집어등의 밝기, 그러니까 와트죠. 보통 요즘에는 흔히 쓰는 게 50와트 이상이죠. 거의 대부분. 그러고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200와트까지 사용을 하시고, 기본 요즘에는 80에서 100이죠. 이 수준이 되는데, 집어등의 밝기는 이렇게 이제 정하면 되는데, 이제 또 다음에 정해야 될 게 런타임이죠. 런타임. 누군가는 짬낚시용으로 4시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구는 8시간, 누구는 10시간이 최소 사용 시간이다라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죠? 이렇게 또 정해야 되고, 이제 요 두 개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견적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배터리 팩이 나오는 거예요. 배터리 팩 용량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50W 집어등을 10시간을 구동을 하겠다고 하면은 배터리 팩 전력이 500W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500W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어등의 밝기와 런타임이 나온다고 하면 배터리의 크기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집어등을 만들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내가 쓸 집어등의 밝기 와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런타임 8시간 기준. 자, 오늘 만들 게 집어등이 40W 짜리거든요. 40W 짜리에요. 40W 짜리 집어등에 저는 런타임 한 10시간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배터리 팩의 공칭 전압은 14.4V, 그러니까 4S 전원이 되겠죠. 4S가 되고요. 배터리 팩의 크기는 대략 한 28 암페어 아워가 되면 대략 한 10시간 정도는 구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28 암페어 아워 곱하기, 안 보이나? 대략 배터리 팩이 28 암페어 아워면 곱하기 4S 전원이죠. 공칭 전압 14.8V 하면은 414W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집어등의 밝기가 40W니까 나누면은 10시간 정도의 구동 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4S 28 암페어 아워 용량이면은 40W 집어등을 10시간, 런타임 10시간을 쓸 수 있다고 계산이 구해졌죠. 그러면은 이제 4S 28 암페어 아워 배터리 팩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서 집어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팩을 쌓아서 4S가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팩을 마감하게 되면 발열이나 비틀림에 의해서 이 수축치프가 벗겨지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최소한의 절연 장치로서 절연지나 캡톤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좋아요. 안전하고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자, 셀간 절연 작업이 다 된 거예요. 캡톤 테이프, 캡톤 테이프, 캡톤 테이프.
지금은 전부 다 병렬로 연결돼 있을 뿐이죠. 이제 요거를 직렬로 또 연결을 해줘야겠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직렬로 다 연결을 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9개가 있는데 니켈 플레이트를 이렇게 9개를 다 쳐도 되지만 저는 4개만 칠게요. 왜냐면 이게 뭐 고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서 4개만 연결해줘도 전류가 흐르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폿을 겹칠 때는 한번 뜯어보는 것도 좋아요. 잘 뜯어지나 안 뜯어지나. 단단하게 잘 붙어 있네요. 자, 헷갈리지 않아야겠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야 되죠. 이쪽이죠. 이 두 개를 이제 스폿을 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절연치를 좀 해줄게요. 눈에 보이는 게 스카치 테이프밖에 없네요. 어우, 스카치 테이프가 너무 세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와서 이쪽이겠죠. 이쪽으로 다시 연결을 해야겠죠. 다시 이쪽에 절연 작업 해주고, 자, 이제 스폿 용접은 다 끝이 났어요. 한번 보세요. 열화 없이 작업이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 열화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이 오거든요. 그러면 습기를 안 먹으면 괜찮지만 습기를 머금게 되면 그 부분이 녹이스로 들어가면서 수명이 짧아져요. 물론 이제 그래봤자 기껏 해봤자 뭐 7, 8년 정도는 그더니 버팁니다. 열화가 있더라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전압이 잘 나오는지 한번 찍어봅시다. 자, 14.72V 나온다, 그죠? 지금 14.72 셀간도 전압이 일정한지 한번 볼게요. 3.678 3.67 3.678 3.678 네, 제가 밸런스를 잡아 놨던 거거든요, 미리. 그래서 전압도 일정하게 잘 나오네요. 자, 요거를 이제 BMS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사용할 BMS는 4S 40A 짜리예요. 전류가 기껏 해봤자 3A 밖에 되지 않는데 왜 40A냐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싼 거 있으면 그걸로 놓고 싶은데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사용할게요. 어, 4A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 케이블 18로 작업을 할게요. 충반전 라인하고 B 플러스 B 마이너스는 규격에 맞는 허용 전류에 맞는 전선을 써야 됩니다. 나머지 선 같은 경우에는 신호선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얇은 전선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자, 지금 B 플러스 B 마이너스는 보시면은 이렇게 18 실리콘 케이블 18로 연결을 했고요. 지금 여기는 B 플러스예요. B 플러스도 똑같은 전선을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땜을 할 때 잘못 가져왔네. 저쪽에서 가져왔어야 되네. 이쪽 끝에 짝투리를 남겨놨는데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생각이 또 짧았다. 니켈 플레이트에서 납땜을 해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납땜을 해서 BMS로 연결하다 보면은 쇼트 나가지고 BMS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먼저 연결하지 말고 기판에다가 BMS에다 먼저 연결을 하고 그 후에 니켈 플레이트에다가 납땜을 하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전류가 허용 전류가 4A 밖에 안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납땜 하나 해주면 전류가 흐르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허용 전류가 낮기 때문이죠. 높을 때는 이렇게 한 군데만 납땜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버리면 이 부분에 부하가 생겨서 납이 녹거나 니켈 플레이트 녹거나 안 좋은 일이 꼭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류가 높을 때는 높은 곳에 전류가 높을 때는 여러 군데에다가 납땜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신호선이에요. 아까 B 플러스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B3가 되겠죠. B3 같은 경우에는 출력선이 아니라 신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전선만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B3 B3 들어갔고, 그러면 여기가 B2 B2가 이쪽이 B2가 되겠죠. B2도 그러면 연결을 해줄게요. 기판에서 먼저 납땜을 하고, 그 후에 니켈에다가 납땜을 하면 B2 역시 마찬가지로 신호선이기 때문에 얇은 선을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B2 연결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B2였으니까 이 아래쪽이 B1이 되겠죠. B1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B1 B1 연결했고요. B- 같은 경우에도 허용 전류에 맞는 전선으로 납땜을 해줘야겠죠. 자, 납땜이 이제 끝이 났어요. 전압이 잘 나오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14.7576 14.7576 그러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나와야겠죠. 여기는 P- 플러스고요. 여기는 B- B 플러스에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전압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14.75 14.75 예, 연결이 잘 됐어요. 이제 수축 튜브 펴가지고 마무리해 볼게요. 집어등이나 기포기 만들 때는 배터리 팩에 방수가 최대한 될 수 있게끔 패킹을 꼼꼼히 해주면 혹시 이제 침수가 됐을 때 빨리 분해해 가지고 배터리만 딱 꺼내주게 되면 배터리는 살릴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패킹을 혹시나 싶어서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물이 늦게 들어가게 하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는 케이스 가공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보니까 아주 아슬아슬하네요. 그죠? 아주 아슬아슬해요. 달뚱말뚱하니까 단자 다리를 살짝 눕혀줄게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공간이 확보되니까 조금 눕혀주고, 이쪽 면에도 닿을 수 있으니까 이쪽 면에 플라스틱 같은 걸로 또 좀 절연 처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먼저 바닥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야 되니까 바닥에 양면 테이프를 좀 붙여볼게요. 이게 홈이 돌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들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두께가 있는 양면 테이프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 좀 뜨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돌기진 부분 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돌기진 부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딱 맞게 피해지네요. 충전속대 단자를 좀 눕혔더니 공간이 좀 확보가 됐어요. 배터리 넣기 전에 충전속대부터 납땜을 하고 노루발도 부착을 해줄게요. 배터리는 단단하게 고정됐는데 혹시 모를 여기 쇼트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절연지 좀 넣어줄게요. 절연이 별거 있습니까? 그죠? 전기 통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리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닿지 않게 해주면 절연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좀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수가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글루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단자 사이로 혹시나 들어올 수 있는 습기나 물기를 차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나 글루건을 도포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도포를 좀 해줄게요. 디머를 하이박스 안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루건을 요래 짜가지고 디머에 글루건을 이렇게 짜서 양념 테이프를 좀 붙여줄게요. 글루건을 안 짜고 해도 되는데 글루건을 왜 짜냐면 이 밑에 이제 단자들 때문에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건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양면 테이프가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루건을 짜가지고 양념 테이프를 붙여주면 이 기판이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 양면 테이프 요거 떼내고 하이박스 벽면에다가 붙이게 되면 이제 고정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방열판이 많은 거는 열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180W 짜리인데 실제 사용하는 이 집어등은 40W 짜리이기 때문에 열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글루건이 떨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는 배선은 전부 18 실리콘 케이블 18로 작업을 할 거예요. 원래 깔끔하게 배선을 못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기는 한데 커넥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지저분하더라도 한 번에 어떻게 연결을 해 볼게요. 디머에 보면 파워가 있고 모터가 있죠. 파워가 전기가 입력되는 거, 그리고 모터로 표기된 부분이 집어등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디머에 입력하고 출력을 연결을 했어요. 입력은 배터리 팩에서 들어온 전기가 되겠고 출력은 집어등으로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요거는 연결이 다 됐으니까 하이박스 내부에 고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측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단단하게 잘 붙어 있네요. 디머에서 나온 출력선이 이제 집어등으로 가야겠죠. 집어등으로 가기 위해 항공단자 16mm예요. 16mm에 연결을 해줄게요. 항공잭 연결을 했고 이제 디머 입력선 또 연결해 볼게요. 온오프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리가 3개인 거 연결할 때는 플러스라 적힌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 모양의 기호가 있는데요. 접지 모양의 기호는 이제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되고요. 암페어 쪽이 이제 사용되는 쪽이,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는 쪽이겠죠. 부하가 걸리는 쪽.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디머가 입력되는 쪽이 암페어 연결을 하면 되고, 플러스로 표기된 쪽에다가 이제 배터리에서 나오는 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단자, 이런 단자에 납땜할 때는 다 터미널이죠. 터미널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 건데, 납땜을 하게 되면 빨리 해줘야 돼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안쪽이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납땜해야지 고장 나는 걸 좀 줄일 수 있어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제어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암페어 연결을 했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스위치에 거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스위치에 LED 점등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스위치의 플러스 부분이죠. 플러스 부분에 이제 배터리에서 나온 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전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잔량 게이지 연결하면 되겠죠. 잔량 게이지를 연결할 때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전원이 들어가니까 아무 쪽에나 연결을 하면 되겠죠. 플러스로 제어를 하는 방식이니까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잔량 게이지의 마이너스 부분은 아무 쪽에다 그냥 연결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부분에만 연결을 해주면 되고, 이제 플러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입력되는 쪽에다가 연결을 해버리면 계속 들어와 있게 되니까, 이제 스위치를 ON 했을 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부하축으로 가는 암페어 쪽에다가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다가 연결해 주게 되면,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이제 잔량 게이지가 작동을 하겠죠. 배터리 팩에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충전 단자, 그 다음에 이제 전면 패널이죠. 패널하고 이렇게 다 병렬로 묶어주면 돼요. 수리할 때 이렇게 이제 열고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선을 일부러 여유 있게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할게요. 보기는 싫지만 무심코 이렇게 놓고 팍 잘라버리면 쇼트 나겠죠. 이제 납땜은 다 끝이 났고, 이제 배선만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될란지 모르겠네요. 우선 배선보다 더 중요한 게 점등이 되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한번 켜볼게요. 점등이 되나 안 되나. 자, 되네요. 자, 우선 합격. 4S 된 건가? 4S 됐다, 그죠? 자, 됐고, 나머지는 뭐 기타 손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잔량 게이지 세팅을 마쳤고, 디머 가변장 또 연결해 줘야 되죠. 전선이 좀 난잡하긴 한데 이대로 그냥 덮어버릴게요. 모서리에 이게 볼트가 체결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간이 조금씩 뜨는 현상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거를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볼트를 다 쪼은 게 아니죠. 이렇게 약간 헐렁하게 쪼아진 상태에서 상판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강하게 상판을 좀 강하게 눌러주면서 여기를 쪼아주게 되면은 좀 조금이나마 이 중간 부분이 뜨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눌러주고 하면은 최소한 조금이나마 더 좀 덜 뜨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들뜨게 하고 싶다면은 아까 한 것처럼 볼트를 살짝 헐렁하게 하시고 상판을 강하게 눌러준 상태에서 쪼아주게 되면은 좀 들뜹니다. 이쪽이. 이 녀석을 너무 세게 쪼아놔 버리면 나중에 집어등 각도 조절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쪼아주면 돼요. 됐어. 집어등이 완성이 됐어요. 한번 켜볼게요. 잔량 게이지가 작동을 하고 디머를 돌리면 이제 점점 밝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불 밝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구형 YR 집어등 같은 경우에는 디머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180W짜리 큰 디머를 넣어주게 되면 저주파음 소리가 안 났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제작해 본 경험이면.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특정 구간에서 저주파음이 좀 들려요. 삐 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네요. 특정 구간에서 소리가 나니까 조금 걸리긴 하네요. 뭐 그래도 보면은 집어등이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거지 어둡게 쓸 일이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업체 요즘에는 뭐 100W짜리 200W 쓰는 판국에 40W에서 뭐 더 어둡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아쉬움이 있는 집어등 만들기였지만 나름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집어등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재미난 자작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